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투니투데이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조금 침체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시장이 조금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좀 조용해진 분위기입니다. 한 주일 동안의 송도 부동산 시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도 아파트 시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로는 송도 자이하버뷰입니다. 109의 사공가 라인에 가장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죠. 특히나 1단지 같은 경우도 구성 자체가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유로운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이 47평, 48평형 같은 경우 12억 내외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입주한 40평대 초반 단지들이 14억, 15억까지 오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연식의 차이는 가격 차이로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학원과 이 도보 접근 가능한 거 굉장히 장점이고요. 주변에 최대 국제학교를 통한 그 수요라던가 그 주변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주차 대수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2대 가까이 되니까 아주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타 공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109가 이 47평형 같은 경우 한 6억대에서 7억 사이에서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형성이 되고, 월세는 한 2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109의 모든 안정적인 요소,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다, 소개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도 웰카운티 4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카운티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입지적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도 이제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좋은지 이동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이 잘 안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평형인 84 타입의 거래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GTX-B 출발역인 바로 인천대 입구역이 가장 가까운 역으로 위치하고요.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요즘 가장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가 지역이 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학교가 바로 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세권, 공세권, 그리고 역세권의 몰세권까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물이랄까요?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매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세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 약간 연식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까요? 매매 가격은 보통 한 7억에서 8억 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결정이 되고, 월세는 한 150에서 1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생활 환경이 좋고 입지적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건이 있다면은 일단은 먼저 전월세라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509에 있는 송도 에드포레 푸르지오입니다. 509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키우기에 참 좋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어린이집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바로 옆에 몰려 있고요. 여긴 509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달려야 제한까지 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다, 그런 말씀 늘 드리고요.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역 쪽에서 조금 더 가까운 단지들, 준공된 것도 조금 더 늦게 준공된 것들이 조금 더 비싼 것은 있습니다만 같은 생활 환경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29평형입니다. 전체 에드포레 푸르지오가 14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90% 이상이 바로 84 타입 밑이라는 거죠. 중소형 평형에서 선택하기 좋은 단지들이 바로 이 에드포레 푸르지오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도 7억 정도 내외에서 결정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이쪽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그런 세대들이라면 부담해야 할 그런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통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결정이 되니까 타 공고에 비해서는 약간 높긴 합니다만 요 가격대 형성이 되고 있다. 월세 물량 역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앞쪽에 각 대학교들의 송도 캠퍼스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세 수요가 역시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잘 갖춰진 또 그런 어떤 입지적 위치가 좋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단지입니다. 네, 다음은 이 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809에 있는 아파트죠.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 역시 전용 70제곱미터 28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드포레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쪽도 역시 교통적인 혜택은 받지는 못하는 그런 쪽입니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매매가 한 5억 5천, 6억 될까요? 5억 5천 내외에서 거래가 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내에서 거래가 되니까 전체적인 자기 조건에 따라 비교는 해보겠습니다만 좋은 가격, 가성비가 되겠습니다. 월세도 보증금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월세는 오히려 한 150만 원 내외로 결정이 되니까 그 스릴은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선택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들도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서 자신의 자금 스케줄과 맞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송도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오피스텔은 송도 캐슬 센트럴파크 오피스텔입니다. 인천대 입구역 옆쪽에 한 3,000세대 가까이가 있는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생활환경이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가 되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되겠는데,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릴 전용 면적 27제곱미터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방과 거실이 나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호가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KB 시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기는 한데 한 1억 7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도 보증보험 가능 구간이 한 1억 6,500 이상 되잖아요.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사고 만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매 거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주변에 생활이 되게 편리하잖아요. 아주 1순위로 꼽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전세 월세 가격,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도 방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여러 환경이 좋은 대신에 월세는 약간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입이 가능하면 7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선택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입니다. 보통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하면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캠퍼스타운 역 쪽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쪽 한 동에 3층에서 7층까지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투룸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원룸이고요. 주변에 그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오피스텔이 되게 크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같은 생활권이고요. 더 알짜로 작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많지 않고 빨리빨리 체결이 되는 편입니다. 원룸이 역시 한 26, 7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크잖아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송도 캐슬 센트럴파크와 뭐 비슷한 그런 가격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1억 7천, 전세 뭐 한 1억 6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세 가격도 비슷하다. 그러나 약간 더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원룸을 고려하실 때에는 잘 비교해 보시고 골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 이슈하면은 사실 대출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2금융권까지 규제를 하고 또 정책 대출 규제를 하고 전세 대출에 뭐 여러 가지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요즘에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금융권의 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가계대출을 줄이려고만, 즉 수요 측 측면을 누르고만 있지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출을 규제하려다가 찔끔하고 전세 대출 뭐 DSR 조정하려다가 막 반발이 생기고 이러니까 계속 압박만 하고 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대책들 때문에 서민들은 글쎄요, 또 앞으로의 집을 살 계획 이런 거를 짤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을 위한다면 이 규제를 규제해야만 이 서민들이 구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부동산 시장도 겨울잠을 벌써 자는 건 아닌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송도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시황 뉴스 가지고 또 다가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을 위한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